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1, 2학번 이명인이라고 합니다. 이명인이요. 이명인 씨.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승자 독식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공에는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나라, 그리고 그 사회의 시스템, 그리고 타고난 재능,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이랑 가정환경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실패는 개인의 노력의 부족 탓으로만 보이는데, 근데 그 기전에는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내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자가 만약 이기더라도 자신의 성공을 오로지 자신의 그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받았던 혜택들을 나눠줘야 하는 생각, 그런 윤리적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부는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이 동일한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약자들이 보다 더 앞선 곳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그 간극을 메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질문을 좀 받겠는데요. 뭐 운의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운 좋아서 세금 많이 내면 되겠죠. 진위 개수를 여러분 보시면 운이 좋거나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 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통해 가지고 부의 문제,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공정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런 종류에 들어가 있는지, 아직 한국은 수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진위계수 문제를 언급을 해주신 거고, 운의 문제를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승자, 부를 이제 벌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조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저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이 동일한 조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 문제까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도 존중받아야 된다. 능력, 그다음에 사회적 인프라, 운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서 부의 문제를 결정해야지 오로지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승자가 모든 걸 갖는 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유혜원 씨. 네. 그 승자들이 그 간극을 메꾸는데 이바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승자들도 그런 배경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간극을 메우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게 어떤 일인지 설명을. 그러니까 그런 승자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도덕적인 그런 것에다가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오로지 그러니까 자신의 것만은 아니라는 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답이 부족해 보이시죠? 더 질문하실 수 있나요? 겸손한 그 도덕에만 호소하기에는 그 승자들도 본인이 성취한 것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동시에 그 약자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걸 떠나는 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도덕에 과연 기댈 수 있는지가 문제네요. 돈벌레들이 도덕시 양심을 지킬까요? 네, 좀 기대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 거 아닌가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 얘기네요. 이렇게 비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고요. 네, 글로벌 협력학과 1장 유한빈이고요. 네, 유한빈 씨. 네. 제 질문은 여기 희원 씨 질문에 조금 이어서인데,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 안에서 어떤 승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승자가 있고, 또 세금을 많이 안 내는 승자가 거기 또 생긴다면은 그 승자들 사이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승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법을 만들게 되면은 자본주의에 그것은 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됐습니다.
승자들 사이의 불평등 문제보다는 이제 세금 문제가 더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본주의라는 게 뭔지에 대한 우리가 합의된 이론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 대한 나름대로 각자 생각을 할 텐데 세금이라는 것은 과연 자본주의 원리랑 맞을까요?를 물은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자본주의에서의 세금의 의미는 뭘까요? 이걸 물어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니게스 문제를 거론했더니 야 자본주의에서 웬 복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성립이 돼서 자본주의와 복지의 양립 가능성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주 어렵고 근본적인 질문이었는데요. 고민들을 계속 해주시고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편하실 때 이름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정다혜입니다. 정다혜 씨. 예. 저는 승자 독식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말인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만약에 승자가 어느 판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모든 것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내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승자가 모든 걸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정당하다고 하다면 사회에서는 왜 내기나 도박을 지향하도록 장려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자가 된 것이나 더 나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는 비판을 할 수 없지만 승자가 이미 되었다면 윤리를 갖추고 사회적 규범 안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즉 승자가 되었다고 모두 가진 다음에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생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중간에 말씀은 조금 반대로 하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좋은 논의가 하나 나왔습니다. 승자 독식은 내기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도박을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 도박이 금지된다는 것은 승자 독식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도박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한 개 주 정도 빼고는 도박이 합법화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도박의 문제는 국가가 관여할 문제인지도 또 문제가 됩니다. 담배 피고 말고를 국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일까요? 에스카레이터를 뭐 한쪽으로 타세요. 이 국가가 관여할 문제일까요? 국가는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승자 독식이라는 것이 정말 도박과 같은 걸까요? 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세 분 하겠습니다. 조주희라고 하는 조주희 씨. 네. 네. 그 승자가 독식한다는 게 승자 독식인가 내기라는 게 내기는 거의 모든 걸 운에 맡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승자는 모든 걸 운에 맡기고 그 경쟁에 나가서 1등을 한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어서 내기가 승자 독식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처럼 성립하는 명제일까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게 됩니다. 답변을 하자면 그 운이라는 게 승자 독식에서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달랐잖아요. 이제 슈퍼경제에서는 더 나은 외모를 가졌거나 아니면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건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기에서는 내기도 운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더 분석력이 높고 기억력이 높은 사람이 그 내기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서로 논의가 엇갈렸는데요. 두 번째 손 드신 분. 네. 저는 교육학부 신수정인데요. 신수정이요. 신수정 씨. 네. 아까 도박이랑 내기를 말씀하셨는데 도박이 사회적으로 반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승자 독식을 통해서 사회가 점점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둘이 논의가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늘 제가 초반에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발전 논리를 꼭 고민하셔야 된다. 승자 독식이 왜 정당화됩니까?
사회를 발전시키잖아요.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어쨌든 파이라는 걸 크게 키워주잖아요. 발전시키잖아.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죠? 발전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발전입니까? 나는 배가 아파 죽겠네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공동체 문제를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질문자. 저는 최나혜라고 네, 최나혜 씨. 승자 독식이 사회를 이루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 때 내기나 도박과는 다르게 사회가 정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계약과 계약 관계로 맺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합법적인 계약도 부정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끝났습니다. 계약을 네, 일단 시간 관계상 계속 고민을 해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근데 도박도 사실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탈하는 건 아니죠. 운에 맡기는데 운에 맡기는 것을 계약으로 맡기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경제활동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승자 독식의 구조 있지만은 이것을 과연 우리가 도박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꼭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럼 마지막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정민이라고 합니다. 토론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개인이 노력하여 얻은 결과고 또 이 기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승자 독식이 정당하고 하신 그런 발언을 많이 보았는데 근데 제가 의문이 든 것은 먼저 기술의 발전을 누리려면 그에 맞는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술이 발명됐다고 해서 그걸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의문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예로 많이 나왔는데 스마트폰이 일단 있어야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 엄청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했고요. 또 둘째로 정말 그 기술이 세계를 발전시키는지도 의문이 들어서 궁금했습니다. 지금껏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술이 없어도 잘 살아왔고 그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예를 들면 비행기가 발전하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게 더 세계에 많이 창궐하게 됐고 뭐 페이스북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인간 소외 현상이 막 생기게 됐고 뭐 핸드폰 같은 것도 막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막 주머니에 넣지 말라 막 그런 말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인류에게 주었던 좋은 것들만 얘기하는데 정말 좋은 것들로 해서 발전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받겠습니다. 맨 뒤에 우리 아까 스마트폰 자기 이름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프랑스 언어문화가 김연수입니다. 아, 제가 지난주 듣긴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이름이 김연수요. 김연수 씨. 예. 아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예를 드셨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다 이용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어떠한 스마트폰에 대해서 열정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꼭 주어진 사람들만 이제 노력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틀리지 않나 생각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발명품이 인스타그램이라 치면 그거를 막 사람들이 누려서 재미 같은 거 얻을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해서 인류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 스마트폰을 일단 갖고 있어야 성립되는 말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인류에게 더 좋은 걸 주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 의문이 들었다고 말씀을.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토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난주보다는 조금 주제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 생각이 좀 더 많아졌을 거예요. 복잡해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실이니까
근데 한편에서 좀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만한 정당한 논리가 딱 안 떠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정민씨의 발표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술의 발전만 볼 것이냐, 어두운 면도 함께 봐야 되는 것이냐, 격차 부분에 볼 것이냐, 발전에는 어떤 화려한 부분을 볼 것이냐, 긍정을 볼 것이냐, 부정적인 부분을 볼 것이냐. 초점을 전체로 옮기면 이 두 가지는 마치 반대되는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이 부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막을 길은 없는데 그럼 밀고 나가겠죠. 기술은 지속적 발전할 겁니다. 우리가 성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란 화두를 끌고 들어왔죠.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속 가능한 발전하면 되지. 환경 문제가 사실은 환경 문제로 접근이 되려면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제기되어서는 안 되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를 던져가지고 갑자기 환경 문제 대신에 우리의 이제 어떤 조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우리 인류의 가치관을 좀 바꿔놨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할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죠. 반대로 이제 우리 이제 기술 발전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중에 기술 발달하면은 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누가 믿을까요, 그걸? 발달하면 SNS 발달했더니 외톨이들 많고 또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나요? 정치도 문제가 생기고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럼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나요? 또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성은 점점점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 속에서 인간은 왜소해지는 거 아닐까요? 파편화되지 않나요? 관계 상실되지 않나요? 이런 문제들, 소외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이 없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무조건 이제 기술 발전을 우리가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결국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인구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인구 증가 문제를 우리가 논의해 못했지만은 인구 증가하면은 결국 아이를 많이 낳는 사회는 가난하잖아요. 인구 증가가 뭘 좋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사회일수록 가난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건가요? 기업을 위해서 좋은 거죠. 싼 노동력을 쓸 수 있으니까. 반대로 개인이 행복해지려면 아이를 적게 낳아야겠죠.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개인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특정한 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 갈등 구조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첫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